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두들겨 맞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재명의 지금 이 정책이 굉장히 그 욕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홍준표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본소득 주장 이재명의 양아치 같은 행동으로 주목 끌어 뭐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누가 또 비판을 했나 또 볼까요? 네, 이낙연. 예, 이낙연 측에서는 이재명 기본소득 비판 검증 안 된 백신. 예, 또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그죠. 네, 또 홍준표 씨는 또 이재명 기본소득 무상 시리즈 재판 허경영식 공약. 요거는 제가 비판을 했어요. 허경영식 공약이라고 그래가지고 비판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네, 또 뭐 이렇게 계속 지금 또 홍준표 이재명 겨냥 기본소득 선지자 행세 도민 푼돈 주면서 이렇게 또 비판을 했네요. 자, 기본소득당이 있어요. 기본소득당 용해인. 이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이네요. 의원. 네, 용해인 의원이 있는데 이재명 기본소득 비판한 임종석의 공정이 뭔가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이 많아요. 요즘에. 네. 네, 뭐 이 정도로 기사를 한번 봤고요. 이제 제가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두들겨 맞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사실 이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어 이제 로봇이라든지 또는 자동화 시스템이 일자리를 대신하게 되면은 500만 명의 이제 서민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학자들은 이런 어떤 지원금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차라리 그 지원금을 주는 게 이러한 폭동이 일어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적게 든다 이거죠. 이게 이제 미래학자들의 의견인데, 그런데 중요한 측면들은 뭐냐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개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카인즈가 이 어떤 그 국가 개입론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사회주의적으로 가까운 개념을 도입한 게 기본소득입니다. 그 소주성 아시죠? 그 소득 주도 성장. 그러니까 엄청 욕을 먹을 겁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는 정말 엄청 두들겨 맞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거는 정인태 신지식인의 예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기본소득 하나만 가지고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허경영이라는 후보가 있어요. 이게 서울시민 여러분들 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허경영이라는 후보는 국민 배당금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대한민국 주식회사 국민이 주주다 해갖고 돈을 아껴서, 우리가 주식회사를 저도 운영을 해보니까 돈을 아껴서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주들은 응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또 돈이 새어나가지 않게끔 절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허경영 후보의 정책은 이 국민 배당금제 하나만이 아니라 33가지 정책이 있어요. 33가지. 그런데 기본소득 하나만 갖고 얘기하면은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근데 허경영 후보는 이 국민 배당금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뭘 얘기하냐면은 상속세, 증여세 폐지, 재산세 폐지, 그러니까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라든지 또는 이러한 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한다라는 정책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10만 개의 그 100년이 넘은 그러한 기업이 10만 개가 됩니다. 근데 10만 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이나 아주 그 열악한 그런 그 서비스업까지 합치면은 10만 개가 돼요. 10만 개. 그렇게 되면은 좀 작은 그러한 서비스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10만 개가 되는데 한국은 뭐 손가락에 뽑을 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허경영 후보는 이 우리가 기업의 어떤 어떤 노하우를 막아버리는 이러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폐지해버리고 기업을 장려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100년 넘는 기업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또 허경영 후보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다양한 취업 혁명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또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 또 창업할 때 창업지원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오래 갈 수 있는 그 노하우를 지킬 수 있는 또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국민 배당금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주식회사 생각해보세요. 주식회사 마음껏 경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배당을 요구해야지. 다 막아버리고 배당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두들겨 맞는 거예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또는 정치인들이 허경영 후보의 33가지 정책이 있는데 이것 중에 하나만 이렇게 딱 떼어갖고 가요. 하나만 흉내냅니다. 그러니까 두들겨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경영 후보의 정책은 다 모든 것이 서로 상호 보완하게끔 돼 있어요. 서로 상호작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상호작용하고 상호 보완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유엔 판문점으로 옮겨. 이거 정책 좋네. 이거 흉내내 버리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 그렇게 하셨죠? 그거 욕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 100명 줄이는 거 요거 하나 흉내내다가 또 욕먹는 거예요. 또 지금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배당금제를 감히 얘기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기가 막힌 정책인데 이거는 노벨 경제학상에 준하는 그러한 엄청난 정책인데 이거 말했다가는 허경영 또 쫓아간다고 또 사람들이 욕할 텐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거는 나경원 전 그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 정책 하나, 허경영 정책 하나를 가져다가 하다가 나경영이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우스꽝스럽게 됐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3 정책이 상호작용을 하고 상호 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완벽한 정책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변신 로봇 같은 거예요. 로봇 이렇게 탁탁 해가지고 서로 딱 결합돼가지고 완벽한 로봇으로 이렇게 변신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허경영 후보의 정책은 각각 정책들이 딱 해가지고 그냥 철인 로봇처럼 딱 변해가지고 엄청난 파워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정책이 허경영의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경영이라고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저 밑에 신지식인 제가 예측을 합니다. 엄청 두들겨 맞을 겁니다. 네. 아주 정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정말 허경영 후보를 차라리 국민 배당금제를 손잡고 함께 가는 게 더 낫습니다. 3.3 정책을 함께 가는 게 훨씬 나아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